안녕하세요. 수십조 원을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시대. 똑같이 거액의 수표를 끊었는데 한쪽은 돈을 쓸어 담고 있고 다른 한쪽은 통장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대전에 막이 오르면서 AI로 진짜 돈을 버는 기업과 AI에 돈을 갉아먹히는 기업의 잔혹한 계급표가 갈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를 뒤흔드는 AI 실적의 극명한 양극화. 오늘은 AI에 돈 버는 기업 이야기입니다. 7월 23일 월가 뉴스를 통해 공개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표를 열어보면 미래 기업의 두 대표 주자인 구글과 테슬라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요. 먼저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나 급증한 11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죠. 희석 주당 순이익 역시 9.1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건 바로 구글 클라우드 부분이었어요. 전년 대비 무려 82%나 폭등한 24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영업이익도 88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가의 기대를 크게 뛰어넘었죠. 구글이 이번 분기 인프라와 AI 장비에 쏟아부은 자본 지출, 즉 캐펙스만 해도 449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 거대한 투자가 단순한 돈 낭비가 아닌 충분한 실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된 거죠. 반면 테슬라의 성적표는 다소 먹구름이 짙어졌어요. 매출은 282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은 0.33달러에 그치며 월가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보여줬죠. 더욱 뼈아픈 것은 수익성 지표의 악화였는데요. 총이익률이 16.8%로 떨어지며 시장 예상치인 19.4%를 크게 밑도는 성적표를 냈고 막대한 AI 슈퍼컴퓨팅과 로봇 투자 여파로 잉여 현금 흐름 역시 마이너스 1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적자로 돌아서 버렸죠. 물론 완전 자율주행 FSD 구독자가 1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6%나 급증한 거는 꽤 괜찮은 성과가 있었지만 당장은 악화되고 있는 이 체력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성과였죠. 월가가 이 두 기업의 실적에 이토록 극명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 AI 산업의 역사에서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기술혁명은 크게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요. 첫째는 맹목적인 기대감으로 인프라를 깔아주는 구축 단계고, 둘째는 그래서 대체 돈을 언제 버느냐고 따지는 검증 단계에 있죠. 셋째는 실질적인 대중화로 실적이 고착화 되는 정착 단계에 있는데요. 19세기 철도 강풍이나 1990년대 닷컴 버블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예가 더욱더 쉬워지죠. 당시에도 전 세계에는 수만 킬로미터의 철도와 강 케이블이 깔렸었는데요. 초기에는 통신선만 깔아도 주가가 수십 배씩 뛰어올랐지만 결국 시장은 그 선을 통해 지금 당장 얼마의 통행료를 거두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닷컴 버블이란 이름 아래 연쇄 파산했고 도로 위에서 당장 통행료를 수거해낸 기업들만이 거대한 공룡으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죠. 지난 2023년과 2024년이 우리가 엔비디아의 GPU를 몇 대만 샀다라고 자랑하기만 하면 AI 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폭등하던 1단계, 즉 구축 단계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마주한 시점은 정확히 2단계인 투자 대비 수익성 검증 단계를 지나가고 있죠. 즉 쇼미더머니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구글은 어떻게 AI 투자를 즉각적인 현금으로 바꿨고 테슬라는 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까요? 두 기업의 사업 구조와 숫자를 들어보면 그 답이 명확히 나오는데요. 구글이 AI 시대에 수익을 내고 있는 비결은 소프트웨어 사스와 기업용 B2B 인프라 결합에 있어요. 구글이 44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칩을 사들이면 이 인프라는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에게 즉시 빌려주는 자산이 되죠. 여기에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업용 워크페이스나 데이터 분석 툴인 빅커리에 탑재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매달 막대한 이용료를 걷어들이고 있죠. 즉 수십조 원의 캐펙스가 들어가는 족족 구글은 클라우드 매출 82% 성장이라는 즉각적인 통행료로 회수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본업인 검색 광고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632억 달러를 기록하며 든든한 구글의 현금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죠. 반면 테슬라가 추진하는 AI는 조금 차원이 다른 피지컬 AI, 즉 물리적 형태를 가진 AI로 불리고 있어요. 자율주행 FSD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휴머노이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도조와 코텍스 클러스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죠. 문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인 구글과 달리 테슬라는 자동차라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판매와 규제 당국의 승인이라는 꽤 까다로운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할인 경쟁 속에서 차량 판매 이익률은 16.8%까지 기존에 높았던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급속히 깎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AI 개발에 들어간 돈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테슬라나 스페이스X처럼 머스크가 그리는 방향은 매우 좋지만 실제 막대한 수익으로 전환되는 AI 결실이 맺어지기까지는 이 필요한 가교 구단의 당장의 현금 창출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AI로 인해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최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술주들의 주가 조정을 1999년 닷컴 버블과 같은 구조적 붕괴로 보기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는 아무런 실적도 없는 기업들이 이름 뒤에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기대감과 함께 무더기 상장을 하다가 무너졌지만 지금의 AI 빅테크들은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체질 개선과 빚을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월가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AI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모든 기업에 동등한 AI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그 차이가 더욱더 명확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우리의 투자 환경이나 실물 경제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와 AMD,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및 서버 인프라 생태계는 당분간 강한 수요를 유지하겠지만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구글처럼 AI로 돈을 버는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막대한 캐펙스 지출을 이어가겠지만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한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AMD가 엔트로픽에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은 것처럼 빅테크들은 독점적 구도에도 균열이 가며 칩 공급망의 지형도 시시각각 이 매출에 따라 빠르게 개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현금 흐름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웃도는 시점에서 먼 미래의 꿈만 제시하며 눈앞에 현금을 까먹는 기업보다는 당장 이번 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내놓는 기업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 선별적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AI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이름표만 달면 주르륵 오르던 무임승차의 시대가 끝나가고 오직 명확한 데이터와 이 숫자로 증명되는 진검승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AI에 사상 최대의 자금을 쏟아붓는 빅테크들의 전쟁 속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지속 가능한 통행력 모델을 완성하며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